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76%나 급증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14,802가구인데요. 분양가는 자꾸 오르고 또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 짓자니 안 팔려서 손해가 나니까 건설사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은 요즘 아파트가 팔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막막한 것도 아주 많습니다. 25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 보통 3개월 전, 그러니까 24년 10월 정도면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전략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 그래서 분양이 되는 지역과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에만 시공사가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그 지역 내에서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2025년 올해 주택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분양이 우려되는 사업지는 일단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취소를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25년 만에 최저치로 분양 물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내년에 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 오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 그런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공급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 예상치 못한 변수가 뭐냐면 바로 정치 리스크,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는 더 오르고 또 우리들의 주머니는 가뜩이나 말라가는데 더 쪼그라져서 정말 지갑이 마른 장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건설사 중에 대기업도 이것저것 돈이 되는 것을 팔고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 관리에 들어간 거죠. 건설사 중에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의 경우도 1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리스크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현대건설이 리스크관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PF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단기간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기저기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걸고 공사하는 곳이 정말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책임준공과 신용보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나거나 또는 공사 지연 같은 일들로 인해서 PF 대출 상환 지연이 생기면 현대건설이 즉시 채무상환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일이 몇 건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하락해서 돈을 더 빨리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1위의 현대건설마저도 이런 지경인데 자본 유동성이 약한 중견건설사는 미분양이 늘고 자금 회수가 늦어지면 이게 부실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공사가 지금 불안해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미분양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문제는 이걸 다 받아줄 수요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공사비가 오르는 주요 원인은 인건비나 자재값의 영향이 크지만 가장 큰 비중은 바로 땅값이죠.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땅값 때문에 너무 비싸진 거고 또 지방의 경우는 인건비와 자재값이 분양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칩니다. 그런데 땅값보다 사실 더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비용이죠. 땅을 살 때 빌리는 브릿지론의 이자, 또 그리고 지연이자, 또 부동산 PF 이자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그런저런 시간적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분양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건설사 폐업이죠. 작년 24년 10월까지 폐업한 건설사가 2,100곳이 넘습니다. 지방의 작은 건설사 말고도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종합건설사도 394곳이나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진행되던 대형 프로젝트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갑니다. 왜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는 분들, 짓다가 말거나 또 분양은 받았는데 공사가 못 들어가는 현장들이 아주 많아진 거죠. 그리고 준공을 마쳤는데도 미분양 상태인 그야말로 악성 미분양도 지금 16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작년 11월 기준으로 18,644가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방에만 14,800가구가 넘게 몰려있죠. 전년 대비 비교하자면 76.7% 정도 급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842가구가 지금 현재 악성 미분양인데 작년에는 2,089가구였으니까 이것 대비 비교하자면 83.9%, 거의 84%나 폭증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신가 재개발조합의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거 결국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결국 손을 든 겁니다. 자, 지방은 이렇게 사업 진행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자, 서울의 경우는 삼성과 현대가 지금 서울 한남 4구역에서 사활을 걸고 수주를 펼치고 있죠. 서로 좋은 것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수주 대전을 치르고 있는데 지방의 수주를 불참하는 것과 또 서울은 서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을 보니까 14만 6천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전년 24년에는 22만 2천 가구가 조금 넘었었는데 이것에 비해서 34%나 아주 급감했습니다.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 분양 물량이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약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소지가 충분하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 값은 26년부터 다시 급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로만 따지면 이 말이 맞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지면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수요는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죠. 이것도 다 공급이죠. 자, 구축 아파트 매물도 소화가 안 되는 판에 공급이 부족해서 값이 뛴다. 이런 논리는 과거의 언어이고 과거의 예측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죠. 자, 외국 자본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부동산이 싸 보인다 이겁니다. 이제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 시장에 뛰어들 텐데요. 이들은 월세로 한 5% 정도의 이익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투자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우리 주거용 빌딩을 매입하는 일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월세가 좀 더 올라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 자체가 안 되고 있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의 경우는 하이엔드라고 해서 짓고 있는 오피스텔이 온통 다 미분양 투성입니다. 이걸 워낙 비싸게 하이엔드라는 명분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값보다도 비싸죠. 차후의 가치는 아파트보다 좋을 리가 없는 이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오피스텔이랄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이런 것들을 외국 자본이 사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부동산 개발 사업장을 나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까 이들 눈에는 더 싸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자 달러 환율을 보니까 1470원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최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파트가 전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마찬가지죠. 수도권의 아파트도 과천 쪽 빼고는 거의 다 하락하고 있고 하락폭도 아주 큽니다. 자, 머지않은 미래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하게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바로 알고 시장에 또 역행하지 말고 순응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25년 새해 들어서 우리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표영호TV를 보시고 이 실질적인 시장을 알게 됐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설정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부자 되시고요. 아울러 영상만 보시고 구독은 하지 않고 그냥 냅다 또 다른 영상 보러 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 부자가 되거나 말거나. 자, 아무튼 올해 부동산 시장 표영호TV를 통해서 정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영끌했던 그 아파트 매물들이 경매로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경매 돈 주고 배우지 말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경매 초고수를 제가 모시고 이번 주 토요일 1월 11일이죠. 오후 2시에 무료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생기초 돈 내고 배우지 마시고 표영호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공짜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커뮤니티 방과 또 영상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